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투자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잉여 현금 흐름 예측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것들은요,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잉여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큰 틀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사업 구조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 사업 구조를 보다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인 플라이휠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잉여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방법은요, 매우 간단합니다. 어,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앞으로 들어올 돈에서 나갈 돈을 빼면 됩니다. 잉여현금이라는 말 자체가 결국 사업을 운영하거나 더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을 지금 앞으로 벌 돈에서 빼면은 남는 돈이 있겠죠. 그 남은 돈은 어디에 쓸 데도 없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이 돈을 정직한 그리고 유능한 경영자라면 주주들에게 나눠줄 겁니다. 저번 시간에 알아봤듯이 결국 주주들이 주식을 통해서 돌려받게 될 권리는, 다시 말해서 이 배당은 결국 회사가 앞으로 잉여현금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할 것이냐에 따라 이제 거기에 달렸다. 그 돈을 결국 주주들은 돌려받게 되는 것이 이제 최대로 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의 금액이다라는 거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잉여 현금 흐름을 예측을 해야지만 그 기업의 주식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걸 이제 가치를 훨씬 더 싼 가격에 사는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잉여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큰 틀에 대해서는 알아봤는데요. 조금 이제 들어가서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에 예시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들어오는 돈은 결국 고객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를 할 때 돈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버는 돈뿐만 아니라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잉여 현금을 통해서 금융상품을 투자를 해서 이제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걸 통해서 시세 차익이나 혹은 배당을 받아서 현금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어, 인수를 해가지고 다른 기업을 인수를 해서 그 기업의 그 사업을 통해서도 잉여 현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 같은 형태가 이제 들어오는 돈이 단순히 본인이 운영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인수를 하거나 주식을 일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이익까지도 현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들어오는 돈의 예시가 되겠고요. 나가는 돈도 마찬가지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그걸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이 결국 나가는 돈의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고요. 또 금융상품을 통한 손실 같은 것도 나가는 돈이 될 겁니다. 뭐 금융상품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금융상품이 있는데 이 금융상품은 그 주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을 의미해요. 뭐 채권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나가는 돈에서는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이자를 내야 되는 그런 것들도 나가는 돈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적혀 있진 않지만 한 가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그냥 돈의 양뿐만 아니라 그 돈이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가는지 그 시점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을 미리 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를 드립니다. 네, 넘어가서 사업 구조 파악하기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사실 회사가 앞으로 언제 얼만큼의 돈이 들어올지, 언제 얼만큼의 돈이 나갈지에 대해서는 그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야지만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업 구조를 파악한다는 게 그럼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사업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와 어떤 가치를 교환하는가. 결국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주체들과 다양한 대상들과 여러 가지 가치를 교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음식점은 첫 번째로 고객에게 음식과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돈을 받겠죠. 돈과 음식, 장소 이 두 개를 바꾸는 겁니다. 교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식재료 마트에서 돈을 주고 음식 재료를 받겠죠. 음식을 하기 위해서는 음식 재료가 필요할 것이고 고객에게 제공되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음식 재료가 필요한데 요거를 뭐 농장에서 이제 기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식자재 마트, 식재료 마트에서 돈 주고 사오니까 이 식재료 마트라는 대상과 이제 교환을 하는 거죠. 돈 그리고 음식 재료 이렇게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리기기 판매 업체에서도 이제 돈을 주고 조리기기 판매 업체에 돈을 주고 조리 장비를 받아야겠죠. 이런 교환도 있고요. 또 요리사와 매니저를 고용을 해서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이들의 노동을 받는 것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소유자에게 돈을 주고 그 건물 소유자가 특정 본인이 갖고 있는 장소를 임대를 해줄 수 있겠죠. 저희가 장소를 빌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교환도 있을 거고요. 또 광고 대행 업체에 돈을 주고 음식점을 알리는 가치를 받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정말 다양한 주체들과 여러 가지 가치를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다양한 어떤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이해관계 내에서 본인이 취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각 거래들이 미래가 됐을 때 규모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고, 각각의 대상들과의 협상력은 어떻게 변할 것이고, 각각의 교환을 통해서 경제적인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결국 잘 파악을 해야지만 미래에 회사가 벌어들일 돈과 쓸 돈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음식점이라는 하나만 봐서도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과 가치를 교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음식점 말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쿠팡과 같은 전자상거래 사업이나 또 뭐가 있을까요?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 사업 혹은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어, 정보 플랫폼 사업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있을 텐데 이런 사업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그 거래들만 추려서 실제 미래에 회사가 벌어들일 잉여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거래들만 추려서 보게 되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을 다 파악한 다음에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추려내고 그 중요한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그 거래 양상이 변화가 될 수 있을지 요거를 예측하면은 결국 미래에 이 회사가 벌어들일 잉여 현금을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플라이휠이라는 거를 시각화해서 사업 구조를 시각화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라이휠이라는 거를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플라이휠이라는 말은 저도 정확하게 그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가장 많이 알려진 건 아마존의 플라이휠이 알려지면서 이 플라이휠이라는 개념이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별거 아닙니다. 플라이휠. 그 앞서 말한 그 가치를 교환하는 주체 그리고 그 교환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음, 그 주체들과의 교환이 실제 사업의 핵심 지표들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그린 어, 간략화해서 그린 도표가 플라이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예시로 가져온 게 아마존의 플라이휠인데요. 어,
영어로 돼 있어서 조금 이제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너무 간략하게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셀렉션에서 시작해보죠. 셀렉션이라 함은 아마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자상거래 업체잖아요. 그래서 전자상거래 업체가 가지고 있는 카탈로그, 인벤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자들이 아마존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살 수 있는 상품의 종류, 가지수가 셀렉션이에요. 이 가지수가 어떤 거에 영향을 주냐? 고객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겠죠.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에 이제 영향을 주고, 이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가 좋아지면은 결국 트래픽에 영향을 줍니다. 유저들이 좋은 경험을 했다면 아마존이라는 서비스를 사이트에 더 많이 접속을 하겠죠. 아마존 사이트에 접속한 횟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체류 시간이라고 보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아마존 사이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체류를 한다면, 더 자주 체류를 한다면 이제 이건 셀러들한테 영향을 줄 겁니다. 판매자들은 결국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내 상품을 사줄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입점을 하게 되겠죠. 혹은 본인의 상품을 알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트래픽이 높아진다면 셀러들은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리고 셀러들이 많아진다 함은 다시 요 상품의 종류 수를 늘리는데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순환 고리가 하나가 생성이 돼요. 상품의 종류가 많아지면 고객이 더 만족을 하게 되고, 만족한 고객들은 더 많이 사이트에 방문을 하면 결국 판매자들이 아마존 사이트에 많이 몰리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상품을 등록해서 결국 다시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진다. 요거가 하나의 고리가 되고요. 그리고 규모의 경제가 생기겠죠. 결국 아마존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돈을 벌게 되는데, 이커머스라는 게. 첫 번째로는 이제 판매가 일어날 때의 트랜잭션. 그 판매가 일어날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 트랜잭션이 있을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 그런 사업 모델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렇게 그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판매자들이 본인의 상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아마존 내에서 광고를 하는, 그리고 그 광고 비용을 받아서 수익을 내는 그런 두 가지 모델이 가장 크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아마존 AWS나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돈을 많이 벌고 있죠. 그런 부분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있고요.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잘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이 트래픽도 감당을 해야 되고, 유저들이 많이 사이트에 들어오면은 서버에 이제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더 늘려야겠죠. 컴퓨터의 개수를 더 늘리고, 쉽게 말해서 장비 개수가 늘어나야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중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직접 운송이나 관련된 서비스도 제공을 하죠. 그러면 유통망을 구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망을 구축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요런 것들이 결국 어 인프라를 인프라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규모의 경제가 발생을 해서 비용이 단가가, 정확히 얘기하면 단가가 점점 낮아지겠죠. 그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 선순환 고리가 잘 돌면은 규모가 커지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lower cost structure, 구조를 만들었는데 훨씬 더 구조를 만드는 데가 아니죠. 이 구조적으로 훨씬 더 적은 비용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건 어디에 영향을 주냐? 상품 가격을 더 낮출 수 있겠죠. 상품 가격을 더 낮추면 비용이 낮아지니까 더 상품 가격을 낮추더라도 회사가 운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싼 가격에 이 사용자들이 상품을 살 수 있어서 그 고객들은 만족이 더 높아질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는 가치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게 플라이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업 구조, 누가 어떤 가치를 교환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리고 그 교환을 통해서 사업이 사업의 각각의 주요 지표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 두 가지를 함께 파악을 함으로써 이 회사의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게 돼요. 물론 이제 완벽하게 예측은 하지 못하겠죠. 예상하지 못한 다른 변수가 발생했을 때는 예상과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을 이제 가능한 한 이제 그 수집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텐데 그런 변수들을 적정한 수준 내에서 각 변수들이 움직여 주기만 한다면 미래 회사가 벌어들일 현금 흐름을 이 구조를 바탕으로 그 범위를 대략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범위를 가지고 그 회사가 앞으로 이제 그 회사의 경제적인 가치를 파악할 수 있겠고, 그리고 그 경제적인 가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의 현재 가격보다 현재 가치보다 지금 주식 가치가 훨씬 낮다면 그 회사의 주식을 보유를 하고 그러면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사업 구조를 이제 간단히 그 앞으로 영업 회사가 어느 정도의 돈을 벌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방법, 큰 틀을 알아봤고요. 그걸 위해서는 사업 구조를 잘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이제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시각화를 해서 쉽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로서 플라이휠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사업 구조를 잘 파악을 해서 미래 현금 흐름을 어떤 방식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지 예시를 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론적인 부분을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실용적인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